안녕하세요. 공화원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진료를 또 왔는데요. 오늘 여쭤볼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주 많이 깜빡합니다. 제가 약을 먹어야지 하고 부엌을 갔는데 약을 안 먹고 딴짓을 하다가 그냥 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약 먹었나 했는데 약을 내가 먹으러 갔었지 하고 위층에 있다가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내가 왜 내려왔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제 공황장애 증상 때문인지 아니면 약에 의한 부작용 때문인지 교수님께 여쭙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한 번씩 가슴이 답답함을 요즘에 느껴요. 근데 과호흡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약간 숨쉬기가 약간 답답한 느낌? 이 빈도가 조금 잦아서 제가 괜찮은 건지 제 상황이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세요. 공황장애는 왜 걸려? 아니면 공황장애는 이런 사람이 걸리더라. 그런 속설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이야기들이 맞는지, 그리고 공황장애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현명할지 교수님께 좋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잘 진료받고 올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끝까지 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요. 안녕하세요, 공항언니예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일단 병원을 갔다 와서 이번에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진료 후기로요. 첫 번째 이제 문의사항이었죠. 기억력이 자주 감퇴하고 자주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거는 일단은 약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약들이 대부분 기억력 감퇴하는 것, 그리고 또 자꾸 말을 더듬거나 깜빡깜빡하게 하는 것에 영향이 크다고 해요. 그렇다고 치매 이 정도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을 줄이자 얘기를 하셨고요. 만약에 이 약을 줄였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증상으로 제가 하나의 증상으로 더 나타난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처방전을 띄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디아제팜정이라는 약을 일단 빼셨습니다. 그래서 디아제팜정을 이제 안 먹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약을 줄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그 예전에 받았던 상비약 있죠? 그 상비약을 다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가끔씩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요. 호흡이 좀 어렵다 또는 그냥 뭔가 답답하다, 숨이 조금 가파른 것 같다 이 정도를 느끼는데요. 교수님께서 이게 공황 발작을 한 번쯤 경험을 한 사람보다 이제 저희들은 자주 경험을 했잖아요. 자주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런 느낌을 은연중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답답하지 않고 그렇게 과호흡 증세까지도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내 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의를 많이 받긴 했어요. 자신이 이제 평상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어렵고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몸이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았을 때는 마음을 조금 다듬고 본인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생각하고 내 몸을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공황발작에 잘 걸리는 또는 공황장애가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연구 결과가 있대요. 사실 연구 결과로 실제로 공황장애가 잘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잘 걸리는 성격 유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떤 성격인가요? 했더니 대체로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 관찰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걸리기 쉽다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걸린다는 건 아니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더 걸릴 확률이 높다 정도인데 교수님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으신데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한다는 게 학설로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꼼꼼하고 섬세하고 관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전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더 감기도 잘 걸리고 더 많이 아프듯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가족 중에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가족을 떠나서 이제 유전적으로 그런 기질이 타고났을 확률이 높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비정상적이고 어디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남들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공황 발작이 온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들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고 그러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어려운 부분을 타고난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뭐랄까 딱히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부분에서 뭐 아픔을 겪거나 이제 병이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이 부분이 타고난 사람이구나, 이 부분이 약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를 좀 안쓰럽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약하거나 아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고난 것에 대해 더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네. 나 때문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잘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공황장애 왜 걸려? 공황장애 왜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어느 순간 감기가 온 것 같이 아파서 약을 잠시 먹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하셨어요. 감정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 부분에서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는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는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큰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함께 할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진료에서도 힘내고요. 다음에는 더 한결 좋아진 모습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